사건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원래 전해주신 분은 패치도사 인사이트키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시고요.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엑스파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항상 패치도사의 곁을 지키려 하시는 노력하시는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떨어지고 싶은데요. 여름이라 덥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배종찬 예. 소장 옆에 있으면 유난히 더 덥습니다. 양지열, 예. 양배추 때문에 덥죠. 양지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양배추도사라는 그 호칭은 좀 사실 근데 원래 변호사분들한테 우리가 짧게 호칭할 때 뭐 김변, 황변 네네. 그런데 양 변호사님 양변하면 좀 어감이 어떻게 불러도 상관은 예. 없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예. 그래서 그냥 좀 곁에만 두지 마십시오. 자꾸 스타일이 양변해요. 예, 예. 근데 배종찬 성소장이 만약 변호사면 이제 배변 아닙니까? 예. 예. 아, 예. 적당히 자, 해주시면. 적당히 하겠습니다. 자, 아까 방금 말씀하신 오늘은 엑스파일. 네. 자, 이거 윤석열 엑스파일 이게 이제 일파만파인데 이제 이재명 네. 경기지사는 이거 뭐 사실은 이거 경선 일정 네. 연기하는 거 당이 반대하는 상황이 내일이 또 운명의 날입니다. 그렇죠. 25일이요.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관련해서. 피플 예. 네트워크스 리서치가 예. 머니투데이 그리고 한국 미래연구소의 의뢰를 받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를 받아서 예. 지난 19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게 완연하게 엑스파일이나 경선 일정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예. 최근에 이제 두 후보의 가중되는 부담이 네. 반영돼 보이는 것만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 33.9%, 예. 이재명 27.2%, 이낙연 13%, 예. 정세균 4.7%.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예. 최재형 4.5%, 홍준표 4.3%.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동안 추세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우리 애청자분들이 계실 텐데 예. 이 자동응답 조사는 꽤 높게 나왔던 것이 예. 윤석열 전 총장이었거든요. 조금 주춤하다. 음. 또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경선 일정 관련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가장 여권 내에서는 앞서가는 후보니까 또 공격을 받거든요. 다른 후보로부터. 예. 이것도 좀 영향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 결집을 더 하는 부분도 있고 이재명 지사는 예. 조금 공격을 받아서 타격을 받는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금 저 밑에 뭐 하위권이지만 네. 참 의미심장하게 그 올라와 있네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또 예. 이제 정책 특히 최재형 네. 총장. 윤 전 총장이 조금 네. 주춤하는 최근에 이제 엑스파일을 네네.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최재형입니다. 예. 감사원장인데 예. 4.5%. 이게 다른 이미 대선 출마까지 선언한 사람들보다도 후보들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예, 예. 말 그대로 윤 전 총장의 빈틈을 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가상 대결 결과도 있다면서요? 네, 이것도 격차가 좀 대체적으로 예. 좁아진 편입니다. 예. 가상 대결 맞붙게 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물어봤는데 예. 윤석열 48.3%, 이재명 43.1%. 이 정도면 예. 오차 범위 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차 범위 내 분석을 해드릴 때 누가 더 앞선다 이거 좀 우리가 주저하고 예. 신중해야 되는 건데 예. 그렇게 본다면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양부치 도사님께서는 예. 이런 흐름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뭐 아까 시작할 때 짚어주셨던 것처럼 엑스파일 논란이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당연히 내용은 몰라요. 내용은 모르고요. 예, 그리고 알것 이제 같은데. 장성철 보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러 개 놔두고 있는데. 저는 예.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런데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첫 번째로는 이 엑스파일의 내용이 뭐가 됐든지 간에 예. 기존의 윤석열 총장에게 주어졌던 검증의 시선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 네. 않습니까? 이게 뭐 지난 8년 동안 혹은 뭐 정부하고 갈등을 빚는 기간에도 이런 것들이 전혀 흠집을 내지 못했는데 예, 이게 예. 새로운 것이 있겠느냐라고도 또 얘기는 하지만 예. 대통령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런 불법이 되지 않더라도 대권 주자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것들을 기대하는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첫 번째 의아해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내용보다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대응 예. 이런 부분도 조금은 아직은 좀 검찰총장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예. 느낌이 뭐냐면 뭐 사찰이라든가 불법 예. 사찰이라든가 정치 공장이라 억울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은 이런 정도의 사실 얘기는요 정말 여의도에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마다 무슨 뭐 따라다니는 얘기들만 모으면 다 예. 좀 공상과학 소설 수준이 나오잖아요. 예. 그걸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을까? 조금 더 의연하고 조금 더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논란을 좀 키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엑스파일이 예. 이제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지금 지지율이 나온 건 대체로 이제 반사적인 지지잖아요. 예.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낸 지지율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윤 전 좋게 말하면 총장이 이제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이제 예. 보수층이 결집해서 지지하고 있는 인물이 윤석열 전 총장인데 예. 엑스파일의 내용을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쭉 인터넷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윤 전 총장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가족에 대한 궁금증이 커요. 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배우자나 예. 장모에 대한 각종 이제 의혹들이 있는데 예. 그래도 대선 후보로 부각돼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포함이 돼 있고 지지율도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 그걸 저는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건 후련하게 몇 시간이 걸리든 예. 그냥 소명을 하면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소명을 직접 해명을 안 하고 예. 대변인이 자꾸 등장하니까 이런 앞서 이제 우리 양배추 도사가 이야기한 대로 이런 태도 부분도 네네. 부정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또 이거 관련해서 또 이제 정치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네. 보면은 뭐 홍준표 지금 그 무소속 예. 의원이 이제 복당 전인데 그 뭐 한마디 했더니 또 유준석 대표가 또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정치인들끼리 말싸움하는 것 자체를 네. 뭐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예. 아시겠지만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저 정치적인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 내공은 또 어마어마한 네. 분이고 네네. 게다가 이제 검찰 선배라는 또 특징이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강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예. 이제 배 수장이 얘기를 한 것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이제 여론조사할 때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재명 지사 꼬박꼬박 나오는데 예. 이재명 지사는 신체 검사까지 받았잖아요, 사실은. 예. 그가 정말 온 국민들 앞에서 그야말로 뭐 누가 저 여론조사 어떤 정치 평론하는 분이 여의도에 서려면 속옷 예, 차림으로 예. 서야 된다는 얘기를 네. 진짜 몸으로 그냥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게 정치 오죽했으면 정치판이라고 하겠습니까? 예. 거기에 윤 전 총장도 빨리 적응을 하는 게 앞으로 정말로 대권 가도록 갈 거면 예.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하는 것처럼 대변인단을 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야권 내에서도 빨리 예.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 이제 네. 운명의 날이라 하셨는데, 자, 이거 경선 갈등이요. 이거 어찌됐든 간에 뭐 그대로 이제 원칙론 이제 고수하는 송 대표의 계획대로 네. 그냥 뭐 경선 일정 그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혹시나 연기되는지 네. 어느 쪽으로 되든 간에 이거 이 갈등 요소가 여권 대선 판도 예. 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예. 경선 일정이 그동안 여권 내 구도의 큰 기준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송 대표의 결단도 중요해졌거든요. 예, 대체적으로 이제 정치권의 전망은 송영길 대표가 원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예.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일 거예요. 예. 그 국민 여론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여론도 있는데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19일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예.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전체 의견은 9월에 선출해야 된다는 답변이 55.8%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경선 일정대로 원래대로 가라가 절반이 넘는 51.2%로 네. 나타났고요. 연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은 33.2%로 나타났으니까 예.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만 모아서 봐도 예. 이 경선은 그대로 원래대로가 더 높았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나왔던 경선 일정을 바꾸려면 네.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지층들은 일단 예. 그냥 가라 예. 이런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저 양배추 도사님한테 지금 밖에 저 박 PD가
왼쪽으로 조금 움직이시면 더 잘생긴 우리 잘알고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숨고 예. 싶은데요, 예. 사실. 예. 요즘 라디오가 자꾸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셔서 강지열 변호사가 불편합니다. 웬만하면 안 움직이는데 더 예. 잘생기진다니까 움직이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여권의 이 대선 경선 갈등 이거 이제 앞으로는 이게 그러면 이게 봉합되더라도 뭐 심지어는 만약에 이제 그 당무위 통해서 그 연기될 가능성도 지금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전혀 배제할 예. 수는 없죠. 가능성이라는 건 열려 있긴 예, 예. 하지만 그러니까 예. 송영길 대표의 입장 내지 고민은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지가 한 50%가 넘는 절반 가량이 국민의 뭐 전체건 아니면 여권 지지층이건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만 보자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가 나오면 원칙 쪽에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은 조금 더 기울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원칙 쪽에 기울었다는 게 사실 뭐 이거는 또 이재명 지사가 또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긴 합니다만 뭐 4.27 재보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민주당이 원칙을 좀 어긴 것처럼 보인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당 대표로서 갈등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봉합하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예. 냉각기를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 경선 과정을 미룬다고 해서 지금 그 갈등이 안 두드러질까? 아, 예. 라는 생각도 저는 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저의 그냥 상상입니다만 예. 아니 그때 가서 싸워도 싸울 거고 그때 싸운 거를 또 이렇게 다듬어서 다시 대권 가도록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하려면 차라리 지금 싸우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대표로서 이렇게 좀 다독일 시간이라도 더 버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게 길어지면 이제 부담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지층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길어지게 되면 내일 결정을 못하면 예. 아니 대표가 왜 예. 결단을 못하는 거야?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는 이제 중도층이나 MZ 세대의 여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차기 대권에. 근데 아니 뭐 밥그릇 싸움 하는 거야? 예. 아니 바꿀 거면 진작에 작년에 바꾸지.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이게 경선 일정이 정해진 게 지난해 8월에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있기 전에 마무리되기 전에 예.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경선 일정 혼돈을 겪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180일 전으로.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어떤 후보의 의견을 제가 뭐 대변을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냥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이 경선 흥행이 시기의 문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경선의 흥행은 내용과 경선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2002년 민주당의 경선이 그렇게 흥행했던 것은 전국 순회 예. 경선이 치러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무현 후보가 당시에 아니 색깔론에 이제 시달렸던 장인이 예. 뭔가 이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 색깔론에 네네.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아니 장인이 그렇다고 해서 네. 마누라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걸 지켜봤던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후보에 대한 매력도가 급증을 했거든요. 예. 그게 결과적으로는 선거 전체의 승부수가 됐던 것인데 예.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도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보다 먼저 선출됐어요. 예. 그다음에 2012년에도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먼저 선출됐거든요. 그게 시기가 꼭 이게 흥행과 관련이 있느냐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코로나도 예. 그런데 예. 예. 이게 코로나가 있든 없든 이제는 이제 대세는 SNS 비대면이 됐거든요. 예. 그럼 서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일까? 11월이라고 예. 그렇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누구 쪽의 의견을 대변한다라기보다는 과연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요. 송 대표 지금 입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처지인데 여론이 어떻습니까? 네, 송 대표가 내일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의 조사 보면 이제 예. 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직무평가인데 긍정이 이 31%, 부정평가가 51.1%.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은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긍정인데 네. 부정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제 중도층도 약간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송 대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당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내일 또 경선 일정까지 판단을 못 내린다면 당 대표가 이것도 상당히 곤혹스러워질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뭐 좀 내일 만약에 송 대표가 만약에 경선 이거 이제 원칙론 고수한다면은
이게 좀 그 송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어떻게 좀 바뀔 것 같습니까? 양재열 그러니까 변호사. 그거를 예. 고소하더라도 예. 그리고 이제 갈등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소를 하게 될 경우에. 예. 그러면 그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 내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사실 이게 똑같은 현상이 똑같은 상황이 당대표와 국민의 시각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이 봤었을 때는 174석, 180석 가까운 거대 정당이 움직이는 거면 예. 야 좀 국민들 보기에 좀 속 시원하게 좀 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당대표 입장에서는 다 하나하나가 다 머리 굵은 국회의원들이 170명 넘게 있는데 아우 이거 머리 아파서 어떻게 끌고 가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거대 정당이 딱 똘똘 뭉쳐서 뭐 좀 하면 되지 저렇게 뭘 이렇게 우왕좌왕 저것도 통솔을 못하나 예. 이러는 거죠. 같은 상황에 대해서 내부의 시각과 외부의 시각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엔 저기로 넘어가시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예전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이야기 때문에 지금 저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요즘 두통약 복용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직은 머리가 까만데 헤어질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추정이긴 한데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1년대. 네, 돌풍이 불고 예. 이준석 바람 불 때는 참 좋았을 텐데 네. 막상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골칫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죠. 윤석열 전 총장 이슈도 있죠. 또 당내 여러 현안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워낙 높은데 그래서 예. 앞서 송영길 대표의 직무평가와 같은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인데요. 예. 직무 기대를 아직 평가보다는 이제 기대감인데 긍정 기대가 60% 육박합니다. 57.6%. 예. 부정 기대는 29점 잘 못하지 않을까라는 부정 기대는 긍정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여전히 이준석 현상, 이준석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지금 이제 많은 골칫덩어리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현안들도 있고 예. 차기 대선 후보 관리도 있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또 합당도 있는데 만났다 그러거든요. 상계동에서. 네네.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가 이야기가 없는 것도 상당히 이 대표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이것 가지고도 지금 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예. 이게 지금 여론은 압도적입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18일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예. 수술실 CCTV 설치 찬반 물론 국민 여론도 그런데 의료계에서도 상당히 또 반발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예. 국민 여론은 찬성이 10명 중 8명 가까이 압도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답변을 안 할 수도 없거든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예. 양배추 도사가 잘 알 것 같아요. 예. 방금 저 말씀 듣기 전에 저 유튜브 좀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에 통키머리 배종찬님이라고 보내주신 계신데 이 배추머리 아닌가요? 통키머리 아니고. 이게 부캐가 여러 개 생겨가지고 통키라는 그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피구왕 통키인데 예. 피구를 제가 잘할 수는 없는 게 네. 이게 뚱뚱하다 보니까 잘 맞게 되더라고요 공이. 아 그래요? 예. 근데 헤어스타일만큼은 예. 피구왕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끔 통키머리로 한번 가시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양질 변호사님. 이 대표가 뭐 어떤 결정 내리는 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조언이라기보다 이 대표도 약간 앞서 이제 송영길 대표와 어찌 보면 이런 공통점 비슷한 상황인 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국민적인 기대감 특히 이제 젊은 층의 기대감 젊은 층이라는 신선도 이런 걸로 기대감이 있는데 반면에 본인이 당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당의 중진들이라든가 원로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깃발 들고 나간다고 해서 따라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이제 젊은 당대표 있으니까 일 좀 잘해봐 하는데 당대표는 막상 당안을 돌아보면 거기를 먼저 이게 추스리는 게 그러니까 당대표가 그냥 간판으로서 뭐 얼굴만 나서는 게 아닌 한은 그 국민들은 보면서 저 얼굴을 기대하고 일을 해줄 걸 기대했는데 당내에서는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직 복당 안 했지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 저 의료실 그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는 일단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의료인 분들의 진짜 생각이 뭔지부터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협회, 병원협회 얘기하는 것과 또 개별 의사분들 얘기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병원도 이미 한 14% 정도는 자발적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냐 하면 그 의사분들은 또 왜 설치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아니 그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의사분들이 소극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옮긴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공감을 할까라는 부분부터 좀 고민을 하고 예. 진짜 민심, 진짜 의료계의 민심도 좀 같이 파악을 해서 그거를 좀 설득을 국민을 해야겠다 싶으면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고 예. 이게 내가 잘못 알았구나 싶으면 빨리 이제 국민 쪽으로 돌아서고 그래야죠. 예.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는 강력하게 찬성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대선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의료계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의무 설치를 강제할 이유가 있는 것이냐. 예. 그리고 전체 의료사고에서 수술실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다지 높지도 않다. 그런데 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설치하게 만들고 설치한 의료기관에는 이제 스티커를 설치를 해서 소비자들이 판별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예. 하느냐. 더군다나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면 의사도 부담스럽지만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수술할 때. 근데 게다가 환자의 또 얼굴까지도 모습까지도 노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는데 근데 국민 여론이 이렇게 높다면 이준석 대표도 계속 미룰 수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뭔가 절충안을 좀 더 획기적으로 내놓든지 이거 그러면 다른 방안이 있다. 가령 예.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수술실 CCTV 설치한 것 정도 이상의 효력이 있지 않냐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냥 좀 의료계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이것만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요. 예. 지금 그 뭐 공천 후보자 시험 치르하겠다. 또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는데 네. 또 뭐 최근에 그 군 대체복무 그 시절에 그 정부 지원금 받은 것 때문에 뭐 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양지열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 요즘 어떤 처지에 있다? 어떻게 이걸 파헤쳐 나가야 된다? 뭐 본인 문제도 뭐 했죠. 공정화도 예, 있지 않습니까? 공정이란 문제에 있어서 예, 이게 아직까지 나온 해명을 보면 예. 국민들이 뭘 이거에서 문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건지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복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원래 서류는 안 되는 거를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건데 네. 이 대표는 나는 거짓말한 거 없다라고 그걸 네. 해명을 한 거거든요. 네네. 이게 어긋나 있으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죠. 네. 그걸 왜 그렇게 국민들 중에서 이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는지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짧게 이제 양호치 도사님 말씀 듣고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기대감이 워낙 높지만 예. 소통을 하면서 물론 이제 여론조사가 전부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국민들이 원한다면 굳이 여론대로 안 간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예. 제시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함께 해주신 배달해 주신 여론 택배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